65살 이성준은 한국 전쟁 중 미군 부대에서 통역병으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낯선 땅에 발을 디딘 그날, 이성준의 가슴에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이 깊이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삶이란 때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이성준은 자신의 꿈을 쫓아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어요. 식물학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재능으로 그는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물은 우리 고향에서는 약초로 쓰이곤 했지. 연구실에서 한국 전통 약초를 살펴보며 이성준은 종종 고향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연구는 점차 한국 전통 식물에 집중되었고, 이는 세계 식물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이성준은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학술지에 발표된 그의 논문들은 식물학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마침내 그는 국제식물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이성준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의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향의 상가들 그리고 어머니가 가꾸던 작은 텃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그는 종종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 바라보곤 했죠. 전쟁 전 가족들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돌아가리라. 그렇게 속삭이며 이성준은 다시 연구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귀국의 꿈은 점점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아내 엘리자베스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들, 그리고 대학에서의 가르침까지. 이성준의 삶은 미국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죠. 특히 그가 개발한 멸종위기 식물 보존 방법론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요. 동료 학자들은 그를 식물의 수호자라 불렀고, 제자들은 그의 지도를 받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성준은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강의를 마치고 홀로 남을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고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세계 식물학이 한 단계 도약했소. 동료 교수의 말에 이성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언제나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그리움, 그것이 이성준의 삶이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아내 엘리자베스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는 희귀신경질환이라며 긴 투병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성준은 망설임 없이 모든 연구와 강의를 접고 아내의 간병에 전념했어요.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구실 대신 병원과 집을 오가는 일상이 되었지만 이성준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엘리자베스의 쇠약해진 목소리에 이성준은 그저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어요. 하지만 인간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밤, 엘리자베스는 이성준의 손을 잡은 채 영원한 잠에 들었죠. 이제 당신의 꿈을 찾아가세요. 그것이 엘리자베스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성준은 아내의 말대로 50년 만에 고향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를 맞이한 서울의 모습은 기억 속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고 빠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성준은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졌죠. 여기가 정말 내 고향인가? 서툰 한국어로 물어본 길은 모두 낯설었고 기억 속에 남아있던 장소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성준은 고향에서조차 소외감을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서툰 한국어와 서구화된 태도로 인해 그는 어디에서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했죠. 작은 원룸을 임대한 이성준은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작은 화분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돌보던 식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성준에게 남은 유일한 위로였죠.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이성준은 자신의 학문적 성취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세계적 명성도 수많은 논문도 모두 공허하게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혼란을 느꼈죠.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것 같은 그 감각은 이성준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서울의 한 명문 대학 캠퍼스를 거닐던 이성준은 교내 식물원에 이끌렸어요. 그곳에서 그는 멸종 위기에 처한 한국 고유종 식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몇몇은 그가 논문으로 연구했던 바로 그 종이었죠. 이성준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식물들을 돌볼 수 있다면 이성준은 대학 식물원의 정원사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관은 그의 이력서를 살펴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이렇게 훌륭한 학력을 가지신 분이 왜 정원사를 지원하시는 거죠? 이성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식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립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결국 이성준을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식물학자 이성준은 대학 캠퍼스의 평범한 정원사가 되었죠.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그는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식물들을 돌보았어요. 특히 식물원의 멸종 위기종 구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식물은 토양 산도가 맞지 않아 시들어가고 있군. 이성준은 전문가의 눈으로 식물들의 상태를 파악했지만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토양을 바꾸고 물 주는 시간을 조절하며 식물들을 살려냈습니다. 캠퍼스를 오가는 학생들과 교수들은 그저 부지런한 노인 정원사로만 이성준을 바라봤죠. 저기 할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간혹 호기심 많은 학생이 질문할 때면 이성준은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진 이름이 되는 것이 때로는 편안하게 느껴졌죠. 한 젊은 교수가 멸종 위기종 구역을 둘러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성준은 그들의 대화를 흘려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가끔은 교수의 설명 중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이성준은 그저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정원사 아저씨, 여기 좀 치워주세요.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식물원을 관리하는 직원의 무례한 말투에도 이성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학문적 자존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내려놓은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식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성준에게 특별한 위안을 주었죠. 이 나무는 내가 30년 전에 처음 연구했던 종이구나. 작은 묘목을 살피며 이성준은 과거를 회상했어요. 화려했던 학술 대회장에서의 열띤 토론, 제자들과의 깊은 대화, 그리고 아내와 함께했던 즐거운 연구 시간까지. 모든 기억이 이제는 저 멀리 흘러간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이성준은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기 마련입니다. 대학에서 국제식물학 심포지엄이 개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 멸종 위기종 보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성준 교수님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세션도 있을 예정입니다. 학교 게시판의 공지를 읽으며 이성준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의 연구가 논의된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포지엄 당일 캠퍼스는 분주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이성준은 평소처럼 식물원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꾸만 컨퍼런스홀로 향했습니다. 호기심, 그리움,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이 그의 가슴을 채웠죠. 정원사님, 오늘은 특별히 컨퍼런스홀 주변 화단도 점검해 주세요. 행사 담당자의 요청에 이성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단을 정리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컨퍼런스홀 입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학자들의 발표가 진행되는 모습이 보였죠. 이성준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다음은 멸종 위기에 처한 한국 고유종의 보존 방안에 대한 발표입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성준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그가 30년 전에 발표했던 논문의 일부가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발표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성준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이 식물들은 특정 토양 조건에서만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중 속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이론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하던데요. 발표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발표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오류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이성준의 내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연구가 잘못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했어요. 하지만 정원사의 신분으로 학술 토론에 끼어드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되었습니다. 그 식물은 토양보다 광량에 더 민감하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성준은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였으니까요. 이성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대로 있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그는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이성준을 발견하고 다가왔죠.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청소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이성준의 자존심이 상처받았어요. 평생을 바쳐 연구한 분야에서 중요한 오류가 퍼지고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원사일 뿐이었습니다. 컨퍼런스홀 안에서는 토론이 점점 가열되고 있었어요. 이성준 교수의 이론은 이제 구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성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연구가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이곳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 문득 아내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 당신의 꿈을 찾아가세요. 그 순간 이성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거죠. 이성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컨퍼런스홀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갑자기 나타난 정원사에게 향했죠. 발표자는 말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성준의 유창한 영어에 사람들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회장을 관리하던 직원이 다가와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성준의 단호한 눈빛에 주춤했죠. 제 이름은 이성준입니다.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나이 든 학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에게 이성준이라는 이름은 익숙했죠. 방금 논의된 한국 멸종 위기종에 관한 연구는 제가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성준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스크린에 보이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오류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복잡한 생태학 이론과 라틴어 식물명을 완벽하게 구사하며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명확히 했죠. 이 식물의 생존은 토양 산도와 미생물 군집에 크게 의존합니다. 광량은 2차적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의 설명은 명쾌했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청중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질문을 던졌던 학자는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이 정말 이성준 교수십니까? 한 노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는 이성준의 옛 동료였습니다. 이성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저 이 대학의 정원사일 뿐이지만요. 홀 안에 놀라움의 파도가 일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식물학자가 정원사로 일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이성준은 계속해서 자신의 연구를 설명했어요. 30년 전의 논문을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최근의 연구 동향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제가 정원사로 일하면서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 대학의 식물원에서 제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해 왔으니까요. 이성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것은 오랜 시간 숨겨왔던 그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발표장은 이제 완전히 그의 강의실이 되었죠.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이성준의 논문을 인용했던 발표자는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당신의 연구는 우리 모두에게 빛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숨어 계셨습니까? 이성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때로는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저 제 뿌리를 찾고 있었을 뿐이죠. 그 말에 많은 이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도 때로는 원점으로 돌아가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어요. 심포지엄은 예정에 없던 특별 세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성준을 중심으로 한 원탁 토론이 즉석에서 마련된 거죠. 그는 자신의 연구 여정과 식물 보존에 대한 통찰을 나누었어요. 존경과 열정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이성준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심포지엄 이후 이성준의 삶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정체와 감동적인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죠. 정원사 학자, 숨겨진 천재, 식물의 수호자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어요. 이성준 교수님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지만 이성준은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식물원으로 출근했고 변함없이 식물들을 돌보았죠. 단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지식을 숨기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이 식물은 습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잎이 말라버리죠. 식물원을 찾는 학생들에게 이성준은 이제 기꺼이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배움에 목마른 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정원사의 작업복을 입은 채로 그는 마치 야외 강의실을 열었습니다. 하루는 이성준의 옛 제자 중 한 명이 그를 찾아왔어요. 현재 미국의 명문대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그는 스승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교수님 맞으시죠? 우리 모두 교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이성준은 따뜻한 미소로 옛 제자를 맞이했죠. 죽은 것은 아니고 그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야. 둘은 오랜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자는 이성준의 연구를 이어받아 발전시켰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이성준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유산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죠. 교수님, 다시 학계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많아요. 이성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학계로의 복귀는 그에게 명예와 인정을 다시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다른 길을 찾은 상태였죠. 나는 이미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단다. 이 식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어. 제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수님의 옛 동료들과 제자들이 다음 달에 특별학술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연구를 기리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성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자신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가 평생을 바친 연구가 여전히 의미 있게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특별학술대회는 이성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의 연구를 이어받은 학자들과 제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대학은 그에게 명예교수직을 제안했지만 이성준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정원사로서의 삶이 행복합니다. 다만 간혹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군요. 대학 총장은 이성준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대신 그를 위한 특별한 제안을 내놓았죠. 캠퍼스 한켠에 이성준 식물원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공간으로 이성준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 이름을 딴 식물원이라 과분한 영광입니다. 이성준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두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이었죠. 정원사로서의 일상과 학자로서의 정체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식물원 설계에 이성준은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가 평생 연구한 식물들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했고 특히 한국 고유종 보존구역에 많은 정성을 쏟았죠.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이성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어요. 이 구역은 좀 더 그늘이 필요합니다. 이 식물들은 강한 직사광선에 약하거든요. 공사 관계자들은 그의 전문적인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단순한 노인 정원사로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그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했죠. 학생들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지나치던 학생들이 이제는 일부러 이성준을 찾아와 질문을 던졌어요. 그는 기꺼이 시간을 내어 학생들의 질문에 답했고 때로는 즉석에서 짧은 강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식물학은 인내의 학문입니다. 식물의 성장 속도에 맞춰 우리도 천천히 배워야 하죠. 이성준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의 철학을 담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새 그는 캠퍼스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죠. 대학 내 다른 교수들도 이성준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곧 그의 깊은 통찰력과 겸손한 태도에 감명을 받았어요. 학문적 토론을 나누는 자리가 점차 늘어났고 이성준은 다시 한번 학문의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이성준 선생님, 다음 학기 특강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식물학과 교수의 제안에 이성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꺼이 돕겠습니다만 제 복장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성준은 여전히 정원사의 작업복을 고집했죠.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옷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화려한 타이틀보다 진정한 열정과 헌신을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식물원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특별한 소포가 이성준에게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옛 동료들이 보낸 것이었어요.
소포 안에는 이성준과 아내 엘리자베스가 함께 연구하던 시절의 사진들과 연구 노트, 그리고 그들이 함께 키우던 식물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진을 바라보며 이성준은 아내를 그리워했지만 이제 그 감정에는 쓰라림보다 따뜻한 그리움이 더 컸어요. 그는 씨앗을 조심스럽게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이성준 식물원 개관식 날이 밝았습니다. 캠퍼스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고 국내외 귀빈들로 북적였어요. 이성준은 평소와 같은 정원사 복장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눈빛만은 특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 중 하나였죠. 이성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이성준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객석에는 그의 옛 제자들, 동료 학자들, 그리고 지금의 학생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학문의 연결고리가 그곳에 모여 있었죠. 이성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학문의 길을 걸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정원사가 되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식물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의 중요성도 일깨워 줍니다. 이성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이들이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물원이 단순한 연구 공간을 넘어 서로 다른 세대와 문화가 만나 교류하는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연설이 끝난 후 이성준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키운 나무를 식물원 중앙에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이성준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향나무였죠. 이 나무는 제 유년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심었던 나무의 후손이지요. 이성준은 직접 삽을 들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의 손길은 80살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여전히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나무를 심은 후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 나무처럼 나의 뿌리도 이제 고향 땅에 내렸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저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말에 많은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성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인간 보편의 여정을 담고 있었죠. 개관식 이후 식물원은 대학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이 이성준의 두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공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원사로서 그는 매일 식물들을 돌보았고 학자로서 연구와 강의를 이어갔죠. 특히 즐거웠던 것은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성준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었고 학생들은 그에게서 단순한 학문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인내, 겸손,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말이죠. 이성준 선생님, 제가 연구하는 이 식물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 유학생이 다가와 질문했어요. 이성준은 미소 지으며 그 식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식물은 인내심을 가르쳐주는 스승과 같아요. 서두르지 말고 그 성장 속도에 맞춰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이성준은 식물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했어요. 그의 가르침은 교과서 너머의 것이었고, 그래서 더욱 깊이 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성준은 식물원의 향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의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공기 중에는 식물들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돌아왔구나. 이성준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은 것이었죠. 정원사이자 학자로서, 한국인이자 세계 시민으로서 그는 이제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물원은 이제 이성준의 유산이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매일 새로운 지식이 싹트고 서로 다른 문화와 세대가 만나 교류했습니다. 마치 다양한 식물들이 조화롭게 자라는 생태계처럼 이성준 식물원은 지식과 경험의 풍요로운 생태계로 자리 잡았죠. 이성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타이틀을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 수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향나무는 해가 갈수록 더욱 굳건히 자라났고 이성준의 지혜와 함께 그 가지를 넓혀갔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이 그 나무에 깃들어 앞으로도 오랫동안 후학들을 지켜볼 것 같았어요.